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새벽 1시 23분입니다. 어제가 돼야 되나요? 오늘이 돼야 되나요? 어제는 제가 서울에 또 볼 일이 있어서 업로드를 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는 사실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도 큰 변동성 없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코인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바닥이다, 찐바닥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바닥권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떠한 변수들, 그리고 이제 마운트 곡스라는 부분과 현물 ETF라는 그 두 가지 변수가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조금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미국 증시 환율 확인하기 전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슈부터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장 수주죠. 공장 수주가 예상보다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이게 안 좋은 부분이죠. 안 좋은 부분이게 되는데, 요게 이제 증시는 좀 호재로서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2시 30분, 예, 이제, 국채, 예, 단기 국채들이 입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5.3%, 5.3%. 그러니까, 원래 이전보다 조금 낮은 금리에도 지금 팔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높은 가격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채를 좀 비싸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랐구나라는 그런 지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호재로 미국 증시가 약간의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 환율부터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요,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환율이 왜 오르는지는 조금 약간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왜냐면, 국채가 좀 더 싼 가격에 팔렸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춰갈 것이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제 올랐네요. 미국이 더 오른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오르면 또 미국 증시 또 천천히 빠져야 되는데 미국 증시도 또 같이 반등을 했어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죠?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뭐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1,300원에서 1,360원 사이에서 한동안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는 부분입니다. 1,300원 자리를 보시게 되면 요 추세가 하나 있고요. 그죠? 이제는 요 추세 넘어갔으니까 이제 수렴에 대한 이탈은 막 결정이 났다고 보고 이제 조금 올려야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이 하락 지분의 61.8%가 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9월은 일단 저는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잘하면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하면. 어쨌든 뭐 아니면 이번에 동결을 하고 나 11월 날 달은 인상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것에 선반영으로 살짝 올라가는 것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건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는 환율로 막 틱 투자하는 건 너무너무 빡센 상황입니다. 과거에 저희 방에 계셨었는데 요즘은 요구원에서 멘탈이 터지셔가지고 날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사실 쉬운데 이렇게 이제 조정상 잔파동이 일어날 때는 작은 것들 다 잡아내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뭐 좀 1,300원 후반에 넘어가게 되면 좀 비싼가 보다. 좀 내려오게 되면 좀 싸질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 가지고 크게 하지 맙시다. 오일입니다. 오일이 80 정도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일은 아마 제 생각에는 100포인트 전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월 정도까지 해서 원유 생산을 감소하는 부분을 이제 끝낼 거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이번 올해 12월까지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겨울은 춥잖아요. 그럼 기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산을 시켜버렸고, 그런 와중에서, 미국, 중국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일단은 맞물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기름값이 오른다라는 사실 인플레를 자극할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이제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금리를 올려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기름값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미국에 대한 전략 비축률가 지금 상당히 적어. 0.3 정도. 원래 1일 기준으로 1을 100이라고 쳤을 때 0.30%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긴축으로 인한 이런 화폐 가치 하락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생산을 자체를 줄이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 요거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100 정도까지는 상승 여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냥 중간중간에 꿈틀꿈틀 하겠죠. 빅스는 뭐 사람들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되겠고요. 그리고 엔화 어디 갔냐? JYP, USD JYP. 위안화 어디 사라지고 없네요. 네. 위안화도 뭐 그렇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차트를 제가 조금 청소를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흐름상 우리 추이를 보기는 이게 더 좋은데, 차트가 길어서, 그죠? 추이에서 보기 여기도 좋기는 한데, 어쨌든 거래량적인 측면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니까 CFD로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가격과는 약 한 25% 정도의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50% 이상 포인트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폭을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선물이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 날봉 정도부터 체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단 요 저항대를 살짝 넘어가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양운을 주는 이 불목 균형표는 보통 장 반등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합니다. 반응 주는 편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요 얇아지는 시점에서 이걸 뚫고 내려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추세 하락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 보조지표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외봉, 꼭다리가 높은 외봉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폭락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비교를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냐면, 요 부분에 대한 4시간 차트와 비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꽤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할게요. 요 모습을 좀 보시고요. 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일봉상 여기 구간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똑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지선다적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흐름을 잡으면서 이런 맥자리에서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리스크를 짊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럼 여기 4시간 차트로 봤었을 때 하나, 둘, 셋, 4개의 캔들 때 무너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일봉이니까 4시간에 6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이제 6배, 6캔들 생기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일 6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면 내일과 모레, 그러면 한 이번 주 말 정도가 또 되겠다. 그죠? 이번 주 말, 금요일, 토요일, 요쪽 자리에서 결정되는 방향성이, 중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중간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봤었을 때 한 방에 무너지긴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과열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과열권이거든요. 그죠? 다르죠, 조금. 그래서 여기는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이었었고, 요거는 지금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고 지금 올라가는데, 요 큰 게 지금 꺾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 빠지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 하나 떨어지고 나서 살짝 들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내일이나 하여튼 이번 주말 정도의 폭 넓은 깊은 음봉보다는 작은 음봉의 향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15,300, 그러니까 250포인트 정도 돼 보이는데 조금 높일게요. 300포인트 정도까지 침범하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변수는 이제 5위평은 지금 걸쳐져 있죠. 우리가 5위평이 이탈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과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있죠. 그죠? 그래서 5위평은 일단 걸쳐져 있는 상태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중위권 날봉상 42평, 62평 등등이 힘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누웠잖아요. 그죠? 이 평을 눕히고 방향을 결정하면 그것은 추세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캔들과 오늘 캔들의 방 위치도 좀 중요하겠지만, 오늘 위치는 제 생각에는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연반적으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내일 정도 해가지고, 음봉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약간의 반등을 다시 주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쌍봉으로 마감이 돼버립니다. 1, 2, 그리고 1, 2 이래서 크게 2포인트 다이버전스, 그리고 12평의 다이버전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림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전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뻥 올라간 이 그림보다는 탕탕탕탕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이뻐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스토캐스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상승되면서 형성되면서 다시 위로 가고, 이때는 제가 아마 또 갖고 있는 이제 남아있는 숏포인트 정도 다 틈씩 형성할 겁니다. 이거 도망가야 되거든.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FOMC 변으로 해서 그럼 좀 봐야겠죠. 그죠? 요건 올라가게 되면 16,4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임펄스 웨이브를 완성시키는 그림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또 숏 포지션을 노릴 겁니다. 언제? 역시나 메이저입니다. 얘가 깨어질 때쯤. 이게 깨지면 여러분들 제 모든 시장은 하락으로 좀 확정을 지을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타점을 잡아보려고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판단이 여기니까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찮죠, 그죠?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요때는 만약에 깨지게 되면 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깨질 때는. 네. 이만큼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흐림도, 4시간 차트 좀 작게 해서도 말씀 더 드려야 되나? 4시간 차트 저 짧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일봉상 12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 12평은 4시간에서 62평입니다. 그죠? 6시간 차이, 6배 차이니까. 그래서 이 62평이 여러 핵심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추세, 요거는 깨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잡히는 요 애중간 하나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일목균형표의 구름 라인. 요 라인을 침범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지지 영역도 사실 반등이 받을 만한 영역이었죠. 작은 구간. 여기도 좀 저항을 살짝 받을 만한 그런 구간이었죠. 작은 구간에서. 작게 보면 그래요. 작게 보면. 지금 보조지표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되네.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저점을 낮췄죠. 저점을 낮춘 그런 상태고, 하지만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저점 아직 크게 낮추지 않았거든요. 요 구간은 높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쏘쏘한 그런 행보성 흐름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 추세를 살짝 넘어서서 돌파하고 리테스트했던 관점도 있고, 이걸 깨보려면 이 녀석이 깨지는 것보단 요렇게, 그죠? 요렇게 깨지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아마 그러면 패턴이 이제 수렴적으로, 요건 약간 오차구나, 수렴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부분이고, 여기서 뭐 쳐주고 다시 이렇게 쳐주는 그림, 충분히 또 그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스닥은 방향 잡기가 겁나게 어려운 상태다. 작은 그림에서는. 됐죠? 함부로 하다가 뚝배기 다 터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펑펑펑. 자, 뭐 다른 것들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는 반등하다가 좀 골골거리고 있는 부분이고, 자, 오늘은 사실 테슬라가 또 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면 굳이 테슬라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스닥 종목 중에 사겠다면 테슬라를 사라. 그죠? 여기도 이 벽이 되게 베베 꼬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향성을 결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뭐 꿀렁꿀렁 하다가 저는 자꾸 이제 조정파를 말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 조정파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테슬라 뒤까지 갈 수 있겠네. 오 쉣. 그렇죠. 하여튼 테슬라는 그렇다. 요즘 중국에서 아마 테슬라도 생각보다 잘 팔리나 봐요. 요번에 이제 테슬라 모델 3 LFP죠. LFP 리튬 인산철 차인데 한국에서는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꽤 괜찮다고 봐요. 굳이 전기차 테슬라 원래 갖고 싶었던 분들 계시면 그 녀석을 한번 탐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아닐까? 네, 그 녀석은 일단 싸잖아요, 그죠? 싸고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뭐 제 고성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타고 다니기에는 뭐 생각보다 괜찮다. 타고 그래도 한 400km 가까이 타나 보던데요. 여름에는 겨울에도 한 320 정도 타는 것 같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자, 요것도 있고, 뉴스적인 이야기인데, 잠시만요. 네, 일단은 중국, 요거 어떤 채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퍼다 주셨는데, 어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활용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자, 중국산 배터리의 과잉 공급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2 태양광 패널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가장 많이 쓴 나라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LTL의 차트를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부분도 비례가 나온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성능이 더 좋은 건 나도 알아요. 고성능이라는 것도 알고 다 좋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중국 내 배터리 수요 예측치 2배가 넘는 물량이 지금 계속 쌓여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 갔냐?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모델 3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서 우리가 내일은 에코프로를 통한 한국 배터리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것도 좋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증시가 저는 다소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싼 게 무조건 싸지고 싸진 게 무조건 비싸지는 건 아닙니다. 비싼 게 더 비싸지기도 해요. 싸진 게 더 싸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평균이랑 가치를 두고 기존 생각을 했었을 때 다소 싼 가격이다. 하지만 완전 바닥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번 집값 이번에 작년 말에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못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운이 좋아서 사신 분들은 또 지금은 또 약간 비싼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니까 또 팔아야 되는 지급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우리 배터리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배터리주가 나빠진다 뭐 폭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정이 되고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우리 이제 비트코인 이제 올해 흐름처럼 좀 잠잠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한국 주식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생들 뭐 그냥 꼴랑꼴랑 쏘쏘한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홍콩 항생은 이제 항생 테크랑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홍콩 항생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홍콩 항생. 자, 홍콩 항생이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 그냥 심플하게 접근을 해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중국을 얘기하니까 중국 친정인 줄 아는데 저는 굉장히 우파입니다. 완벽한 우파예요. 심지어 그 기회입학을 찬성할 정도로 우파예요. 그런데 저는 죄송함 청구한 말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쓰레기예요. 돼지 새끼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좌파도 이재명 대표님은 올바른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저는 정말 멋있는 옛날에 누구냐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분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같은 분은 이제 진정한 좌파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뭐 그건 정치 이야기 됐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여러분 악플 달고 그러지 말아주시고 그 부분은 어쨌든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가격대가 한번 보십시오. 2000년 그리고 2006년 그리고 2008년에 대한 저점입니다. 그래서 살짝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고점 그리고 2011년의 저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10년 전에서 20년 전 가격대 평균 가격을 밑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기가 더럽게 안 좋기는 합니다만 총 전 세계 GDP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평균 소득이 1만 달러를 막 향해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국이 1만 달러를 향해 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저소득국 개발도상국에서 1만 달러를 딱 넘어갈 때 생겼던 아주 글로벌하고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분들 저희 삼촌뻘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던 그런 이슈 IMF가 터지게 됩니다.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똑같은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소득국에서 중위권 소득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아주 진통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폭망해서 사라지고 분열되고 막 난리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공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지면 오히려 좋아라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면 오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싸네? 그렇구나. 오늘 좀 살까? 이때는 우리 반등할 거라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반등이고 좀 싸네? 좀 살까? 그럼 얘는 언제 비싸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그럼 비싸질 때는 길을 새로 가야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길은 여기 있을 거고 장기적인 길은 여기 있을 겁니다. 좀 머네요. 그죠? 그리고 이런 채널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쵸? 그러면은 이런 구간 내서 여기를 넘어갈 때 우리가 매수를 노려야겠구나. 그래서 24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내년에는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25, 26년 정도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생테크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맞죠?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네요. 그쵸? 저한테도 한 2만엔 정도가 있는데 아이고 배 아파라. 땡큐지 뭐 있습니까? 땡큐지. 그죠? 쿠팡이 뛰네요. 그죠? 쿠팡은 장기적으로 계속 접근해 보시면 괜찮다.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리세션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리세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이렇게 강하게 빵 터지던지 아니면은 바닥을 한번 다지고 가던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쿠팡은 답이 나와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리세션이 크게 터지면 이렇게 갈 거고 리세션 없이 그냥 골디락스로 정템을 이렇게 그냥 30% 40%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럼 끝이에요. 얘는 쉽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간다는 말이 이렇게 간다는 말이냐? 이 질문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 하나 있고 여기서 오르는 상황이 있고 어쨌든 결론은 오른다는 거네. 난 여기서는 얼마야 살까? 제가 이제 팔라는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사지 마. 저 팔아야 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애들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죠? 애플도 반등 많이 했네. 어야. 그렇구만. 그 정도. 261 채권. 오야, 그래 폭등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나. 괜찮네요. 바닥 이렇게 그러니까 터져야 돼. 제가 한 번 정도 더 깨질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터져야 돼. 빠. 여기서는 이제 탕탕탕탕탕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끝났네.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참 이 녀석도 골치 아픈 녀석인데 제가요 자꾸 말하기 부끄러운데 내 입으로 이 정도에서는 단타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도요 아주 작은 단타 포인트가 형성이 됐거든요. 아주 작은 단타 포인트. 그러니까 이건 선물급 정도의 작은 단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25552 코인베이스 기준입니다. 25550이라고 했어요. 2550 기준으로 롱페어 주시면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뭐 한 26,100 살짝 넘는 정도 수준까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 뒤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뒤로 안 간다가 아니라 몰라요. 자, 됐죠? 그러니까 모든 매매는요, 이런 저항대를 넘어서는 타이밍에서의 요 시그널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정도 거리량이니까 많이 가게 되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또 관리를 한번 시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반 팔고, 한 3분 2절 팔고, 이제 3분 1절만 남겨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알트코인의 순환매 펌핑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조금씩. 펌핑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꽤나
그럴싸한 그런 반등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리퍼리움은 저희가 이건 스터디용에서 제가 리딩을 해드렸던, 시험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9.4, 10 조금 만드는 정도까지 갈 거라 그랬거든요. 갈 수 있을 거다. 살짝 갔다가 돌아왔네요. 솔라나 같은 애들도 10분봉 조금, 그런 1시간 정도 켜볼까? 그죠? 네오, 그죠? 그죠? 트론, 이거는 뭐 됐고. 꽤나 반등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가까운 상승 반등을 주고 있죠. 1시간 차트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 코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 적이 언제예요? 전 단체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반등해서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살아나는 말인가요? 오르라는 말인가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코인 시장에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쌤이 이제는 코인 시장도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만큼이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한쌤, 똥물리에 한쌤이죠. 똥물리에라는 맛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물리에랑 이제 똥을 섞어가지고 똥물리에라고 하거든요. 뭐를 만드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똥 가지고 만들어서 뭔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로 이오스를 골랐습니다. 이오스를. 그러니까 하방 700원까지 열어두겠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700원까지. 그런 상태예요. 제 평단은 800원 살짝 넘는 자리입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샀어요. 고점에서 샀어요. 여기서. 요쯤에서 샀어요. 1차 매수. 됐나요? 보시면 이제 이오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다 보면 어쨌든 하방 경직에 대한 모습, 여기 거래가 강하게 나왔던 구간도 있었었고, 그죠? 요게 일단은 요 구간을 여기서 한번 건드렸다는 게 좀 중요해요. 제 눈에는. 요 넘어갔지만 요걸 한번 건드려주고, 그리고 이 녀석을 넘어가려는 시도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즉 원하는 살짝 이탈라지 달러는 아닐 거거든. 그죠? 넘어가고 있다는 주정에서 완전하게 하실 분들 요때 노리셔도 되고요. 요때. 그죠? 그래서 저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미친 척하고 한 1000만원까지만 채워놔 보려고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까지입니다. 상장 폐지를 당하면 1000만원이 다 날아가는 거겠지. 그죠? 네. 1000만원치 사게 되면은 대충 10,000개가 한 2000개쯤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12,000개. 12,000개 만원만 가면 1억인가요? 오우. 9천에 물리신 분 계셨는데 딱 그까지 갔으면 좋겠네. 함께 물렸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BTC 차트를 조금 관심 있게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BTC 차트. 자, BTC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단위가 사토시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사토시라고 하면은 그 일본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또 어르신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BTC가 조금은 더 듣기 편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오스 반응이 꿀렁꿀렁 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수렴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모습이고, 4시간 차트입니다. 네. 클레이튼. 오케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은 옆밑에 없는 종목이지만 온톨로지, 그죠?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BTC 대비해서 좀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알트로 돈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비트로 알트로 돈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트의 매집이 시작되었다. 근데 매집이 시작이 꼭 바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강의할 때 말씀 많이 쓰잖아요. 매집기가 넘어가게 되면 저점은 좀 추가 이탈하기도 한다. 그죠? 하지만 특징적인 거는 거래가 증가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오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이지만 여기보다는 거래가 조금은 늘어난 게 보이죠. 그죠? 이제 매집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빠졌을 때도 만약에 빠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빠지게 되면 이제 거래가 좀 더 증가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해외 차트에서 나오면 좀 더 좋고요. 예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더 좋은 종목, 더 좋아지고 있는 종목도 제법 있어요. 이거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또 그리고 멤버십 쪽으로 몇 개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좋다 그러면 뭘 덜떡 사버리거든. 근데 하려고 이제 덜떡 사려고 요즘 돈 버시면 저한테 후원금 좀 세게 싸주십시오. 많이 버시면 아시겠죠?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번 걸로 쏘는 건 괜찮잖아요. 아이 그렇습니까? 같이 술 먹고 살자. 아유 죽겠다. 자, 아이고 웃긴다 그죠?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마치리스트. 삼성전자가 좀 볼만하단다. 자, 대한항공님, 대한항공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도 궁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대한항공은 저는 이걸 정리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잘라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항공이 제가 요때에서 여기서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서 왜 지금 물어보냐고. 내 말은 왜 항상 뒷북이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요. 이런 말 하면 힘들다고요. 적당히 팔고 또 적당히 다시 사고. 이해되십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대한항공주는 싸지기 마련이에요.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반기에 뭐 있어요? 아시안게임 있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인정색이 핵심이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지금 여기가 핵심인데 아마 많이 빠지게 되면 2만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추세 라인이라면. 아마 근데 큰 반등 없이 계속 꿀렁꿀렁 거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가든지 뭐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가든지 뭐 아마 여기서 난리를 칠 거예요. 난리를 치다 방향성을 결정하겠지만 저는 2만원대 초반은 대한항공상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다 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를 거냐, 당장 오를 거냐는 질문은 no.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게 계속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드리겠지만 에코 프로 어디 갔냐? 에코 프로 이게 7자리라서 에코 딱 보면 티 나는데 190만원 누구죠? 이거구나. 에코 프로 그죠? 가격만 봐도 알아요. 모양 안 봐도. 이런 것들을 자꾸 녹슨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니 뭐 이렇게 꾸준히 해보니 뭐 매집해보니 이런 소리 하는 건 진짜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대가리 총 맞은 거고. 정말 머리 총 맞으신 분 계신 거 아니죠? 네. 얘는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몰라. 근데 난 안 사. 죽어도 안 사. 이걸 왜 여기서 왜 사? 이거를. 근데 지금은 살짝 또 고민이 좀 되긴 한다. 런트 한번 쳐볼까? 그죠? 요 정도 관점에서. 요 정도 관점에서 런트 한번 쳐볼까? 왜냐면 날봉 60에서 이제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 그런 게 아닌 거고, 아까처럼 그런 애들, 누구였냐? 아까처럼 그런 애들은 쭉 모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게 슬슬 분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쌤의 방송이 지금 당장 막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미세한 움직임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은 그렇게 하면 다쳐. 예를 들어서 뭐 뉴스를 얘기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세요. 오를 겁니다. 그럼 이거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이거 맞춘 건가요? 틀린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버리면 지들도 대답을 못해. 그잖아요. 그럼 팔았어야지. 또 사면 또 팔면 되잖아. 정답지를 보고 말을 누가 또 못해. 우리는 이런 과거의 그런 정답 예시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한 애들, 상대적으로 그래도 기회율이 높은 애들을 천천히 매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지금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차트나 전문가들 방송을 볼 때 얘는 잘 맞더라, 잘 틀리더라, 이거 가지고 말하시는 거지만 한쌤이 적중률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응, 틀렸으면 손절을 하고, 이런 부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호님 카페에 가서 뉴스를 볼게요. 어제 거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경제뉴스 스크랩.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어쩌고저쩌고 전기차 배터리 보관기간 확대 AI 활용 리걸테크 규제도 완화 유효가 150만 명 참여한다. 중국인 그죠? 네. 제가 중국 하는데 중국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인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쟁력 우리가 먹어야지. 미국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증시를 빼먹어서 그래요. 중국 증시를. 우리도 먹어야지. 왜 중국한테 휘둘려서 같이 끌려가냐고. 그렇잖아요. 얘들 원대잖아. 150만 명. 그죠? 얘 한 사람당 1,000원씩만 써도 얼마예요? 10,000원씩만 쓰면 5,000원. 150억인가? 만 명이 아니라 10,000원씩만 써도 얼마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100만 원씩만 써도 얼마예요? 1조 5천억 아닙니까? 계산 틀렸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산수를 좀 못해서 수학 선생이긴 하지만, 네. 자. 중국 의존도 낮고 내수 큰 나라가 웃었다. 당연하죠. 내수 큰 나라. 인도, 미국, 이런 나라들. 우리는 중국 의존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돈, 중국, 한국만 안 좋고 난 나라 다 좋았어요, 증시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가는 비싸고 경기는 안 좋다.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라고 몇 년부터 그랬습니까? 그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작년 중순인가? 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는 겁니다. 월 200만원씩 1년 부으면 붙는 이자가 쏠쏠하네. 아, 이게 이거 하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5%대 예금이면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새마을금고에는 5천만원 넘게 넣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금융권, 이자를 비싸게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쟤네들 돈이 쪼달리는 거예요. 지금 비싸게라도 돈을 받아야 돼, 예금을.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예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로 원동력을 삼아서 돌리는 거라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뱅크는 터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쓸 돈이 없는데 당장 갚을 돈은 많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한쌤은 지금도 비싸다고 보고 있고 올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4분기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쉽게 터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정말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질 때쯤 되면 중국한테 합의해가지고 야 중국이랑 너 채권 좀 다시 사주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채권 금리를 낮추면서 살살 다시 또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시나리오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전부 했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해발공고 넣지 마시고 그냥 좀 지역 1금융권 있죠? 또 단단한 금액에 좀 넣으시면 좋겠고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채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 부담스러우면 한국 국채 사시면 되죠. 자, 개미 외인 엇갈림 베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은 인버스를 개미를 많이 사고 있네요. 개미들이 많이 사면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국채 액티브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20년단 1500% 인도 증시가 제가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인도 노래 불렀죠. 근데 누군가 그랬지. 인도는 뭐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카스트 제도 때문에 어려서 잘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때는 이제 헌법상에서 카스트 제도 없어졌죠. 그리고 아직 국민의 의식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 의식이 사실은 카스트 제도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쿼터제라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인도 증시는 저점은 아니더라도 꼬꾸라져도 다시 간다라는 관점입니다. 야, 젊은이가 많은 게 최고예요. 네. 아무리 뭐 AI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젊은이들 많은 게 최고라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 네.
요 정도, 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 전세자리, 원리자 1년 세치지 2% 늘었다. 뭐 그 정도 얘기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밑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카톡 주셔도 되고, 단톡으로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소통방은요, 리딩을 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차트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언급드리지만, 뭐, 요즘 같은 시장은 그거 가지고 하다가 자고령 다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좀 쩌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부터 세트리온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오케이. 뭐, 이건 뭐, 조금만 더 빠져도 땡큐인데,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은 좋은 가격대니까. 눈에 띄었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생 부호 프로젝트잖아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뿅.